네, 2절 안전을 위한 보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압하고 있죠. 저압에서 안전을 위한 보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저압을 사용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누전이 있습니다. 누전. 그리고 과전류. 과전류라는 것은 과부하 전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 같은 그런 큰 전류 혹은 큰 전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류가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보호가, 일단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를 첫 번째 언급하는데, 그 종류가 뭐냐면 다 이거예요. 이거 감전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도 전압에 대한 보호, 열 영향에 대한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전류, 과도전압, 열 영향에 대한 보호를 합니다. 그만큼 감전에 대한 보호가 그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첫 번째 안전을 위한 보호 종류는 감전, 과전류, 과도전압, 열 영향이 있다라고 했고, 첫 번째 이 감전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감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전이죠, 누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동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누전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발생하죠. 그러면 얘가 보호덮체로 접지가 되어 있다면 누전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흘러야 정상인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만지게 되면은 감전이 발생한다. 네. 이런 거요. 그래서 감전에 대한 보호로는 일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압 규정은 교류전압은 실효값으로 하고요. 직류전압에 대한 것은 리플풀이 뭐요? 일장에서 용어하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켰을 때 얼마? 10%. 교류 성분이 10% 이하인 것이 리플풀이었습니다. 직류는 이런 전압으로 한다. 그리고 보호대책 구성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의 구성은 일단 기본보호. 기본보호는 우리가 지금 전동기에서 기본보호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보호는 절연을 한다든지 전동기 외함을 절연을 한다. 혹은 뭐 격벽을 만든다. 벽을 만든다. 닿지 않도록 벽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고, 고장보호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차단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것이 누전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조합을 하거나 혹은 모두 제공하거나 기본 보호도 하고 고장 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의 특정 조건과 특수 장소에서 추가적인 이게 제가 절연이나 격벽, 누전 차단기 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 공부해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한 추가 보호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설비의 각 부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보호 대책을 외부 영향 조건을 고려해서 적용하는데,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 전원의 자동 차단. 예를 들어서 누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전 차단이니까 전원 차단하죠. 그런 겁니다. 누전 차단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입니다.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전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연이 됐는데, 감전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을 한 번 더 한다는 거, 이렇게 두 번 절연한다는 겁니다. 즉 두 번 절연하거나 혹은 강화해서 절연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한 개의 전기 사용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그러니까 한
단계 전기 사용 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얘는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SELV와 PLV 들어보셨죠? 어디? 일장에 됐었습니다.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인 특별저압을 사용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전에 대한 보호, 고장 보호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어떤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보시면 이런 거요. 접촉 범위 밖에 있는 가공연산 애자의 지지 금속물,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경우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옷을 도전부, 예. 그 다음에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보호에 따라 시설된 금속관 또는 금속재 외합,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해서 시설된 금속관 또는 금속재 외함은 이런 기기에서 고장 보호 가능 규정을 생략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렇구나 수긍이 되실 겁니다. 접촉 범위 밖에 있고 접근할 수도 없고 크기가 너무 작고 접촉할 수 없는 노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괜찮으실 겁니다. 뭐 감전 고장 보호에 의한 기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감전이 되었을 때 자동 차단시키는 것,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인데 그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보세요. 요구사항에서 기본 보호는 기본적으로 하는 보호는 누전 차단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야 될 것은 기본 절연이나 격벽 외함이라고 했죠. 격벽 외함, 절연. 그 다음에 고장 보호는 고장이 났을 때 보호는 뭘로 하느냐? 자동 차단도 되지만 보호 등전이 본딩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것도 일장에서 했었던 겁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에는 보호 등전이 본딩,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보호 등전이 본딩 아시죠? 그런 것들로 고장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수가 있다. 누전 차단기를 우리가 이런 보호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어디든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를 했지만 좀 더 필요하다, 좀 찝찝하다, 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고장 시 자동 차단입니다. 고장할 때 자동을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 뭐 1시간 뒤에 차단해야지, 2시간 뒤에 차단해야지, 하루 뒤에 차단해야지 말이 안 되죠.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압 종류별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접지의 종류별로 규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시간 안에 차단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냐? 1시간, 2시간 말이 안 되죠. 1, 2분도 아닙니다. 고장나면 바로 차단해야 되겠죠. 0점 몇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장치는 고장시 아래 규정된 차단 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30A, 2A 이하 붕괴로 최대 차단 시간 해서 이 표가 앞에서 나와졌습니다. 예, 공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나왔느냐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할 때 이런 거였어요. 32A 이하 붕괴로 차단 시간 이 안에 차단을 하지 못하면, 이 시간 안에 차단을 못하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은 노출 도전부와 노출 도전부 사이, 혹은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사이에 하는 그 본딩 있죠. 그거 탈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게 일단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는 특별 저압 SELV, PLV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류 50V 이상,
직류 120V 이하. 이따가 다 나오는데 SELV, PLV에 의한 특별 저압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될 전압이 이거죠. 우리가 220V 사용하고 220V는 120에서 230V 사이의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380V가 여기에 포함되죠. 230에서 380V, 400V 사이에 380V가 위치하고 400V에서 1000V까지 저압이니까 400에서 1000V까지는 여기에 포함되는데, 저번 시간에 TN 접지, TT 접지 했었죠. TN 접지는 TNC, TNS, TNCS가 있고 TT 접지가 있었습니다. IT 접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IT 접지는 좀 특별합니다. 네, 끝까지 공부하시면은 여기 왜 없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직류는 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표 다 외워주시면 좋은데 직류가 만약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면 교류만 일단 TN 접지에서 0.8, 0.4, 0.2, 0.1 반으로 떨어지니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떨어집니다. TT는 더 빨리 0.3에 0.2, 0.2, 0.2에 이게 얘는 반 떨어졌는데 얘는 반은 아니고요. 0.3, 0.2에 0.1도 아니고 0.07에 0.04가 됩니다. 이거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N 계통에서 배전회로와 이 가의 경우, 이 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 시간을 허용한다. 여기서 가의 경우란 것이 32A 이하였잖아요. 32A 이하가 아니고 32A 넘는 회로가 됩니다. 그때는 5초 이하가 가능하고요. TT 계통에서는 1초 이하의 차단 시간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배선 차단기 규격에 뭐 16A도 있고 그다음 32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 32A 이하면 이것을 만족해야 되고 32A를 넘으면은 5초 이하를 5초 이하, 1초 이하 차단 시간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나왔죠. 감전 보호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전 차단기입니다. 노전 차단기 보면 이렇게 뭐 공부하시다가 혹은 가정에 가셔서 한번 분전을 열어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전 차단기 테스트 버튼이에요. 테스트 버튼이고 32라고 되어 있죠. 32A 전격적으로 32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전 차단기와 차단기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에 한번 이 관련된 설명을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좀 더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노전 차단기고요. 노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상. 보세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여기서 50V 많이 나오죠.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했지만 여기도 50V 나왔습니다. 또 나와요. SELV, PLV 특별 저압을 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저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노전차단 시설해야 되는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노전차단기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노전차단기가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일단 읽어보시면 전기기계기구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런 곳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 안 해도 된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제 특과 엄청 사용하는 곳 있죠. 그 다음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 우리가 노전이 되는 것이 보통 뭐 세탁기, 뭐 화장실 이런 물과 관련된 곳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곳은 물이 없는 곳을 얘기하니까 노전이 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0V 초과하지만 150V 이하이고 물기가 있는 곳 이외에
물기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150V 이하인 기계기구. 예. 그 다음에 전기용품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거 법입니다. 법의 명칭이 한 번씩 바뀌는데 현재의 이 법의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 절연을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누전차는 생겨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 변압기인데 2차 자담이 300V 이하인 경우에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고 절연 변압기 부하 측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절연 변압기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접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접지를 하면은 1차, 2차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절연 변압기 자체가 절연, 뭐요? 1차와 2차를 절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 자체가 누전에 강하다, 누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 수지, 절연물로 피복되면 누전이 되지 않겠죠. 예, 상식적으로. 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 2차 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는 누전 차단이 시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 이거는 누전 차단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고요. 누전 차단 시설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주택의 인해구동 누전 차단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우리 가정에 보시면 누전 차단이 없는 집이 없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인해구동 누전 차단 설치 요구하는 전로. 그 다음에 고저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되는 사용료가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400V 초과의 또 저압 전로. 보시면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뭐 발전기에서 공급한 400V 초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누전 차단기 뭐 한 번씩 떨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전 차단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분리담 열어보면 누전 차단기 떨어져 있죠. 그럼 수동으로 올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떨어지지만 수동으로 올리게 되는데, 다음의 전로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 차단기를 시사할 수 있다. 그 자동 복구 기능이 어떨 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 복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 통신중개소나 기지국, 만약에 통신중개소나 기지국 산 꼭대기에 있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올라갈 때까지 꺼져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 차단기를 시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 복구 기능을 갖고요. 5개 장소, 여기도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뭐 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해서 누전 차단기 규정은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치 있죠, 수치. 예.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압 300V. 그 다음에 사용자는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발전기에서 공급한 사용자는 400V 저압전로 등의 이것은 뭐 누전 차단기 시설한다.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접지 종별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TN 계통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기책에서 갖고 온 겁니다. 원래 법규 공부하다 보면 그림이 많이 없고 글씨만 쫙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실기책에서 갖고 왔고, 그런데 필기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접지 종별에 따라서 다르는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TN 계통에서 지금 보시면 TNS입니다. 뭐야? 보호선과 중성선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얘는 보세요. TNC입니다. 어떻게? PEN선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평소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코를 타고 흘러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감전, 누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가죠. 해서 누전이 발생하면 이렇게 누전이 돼서 외함, 노출도전 외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선을 통해서 루프가 흐르고요. 이때 누전전류 혹은 지락전류 IG가 흐르게 됩니다. TNC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전원이 공급되었는데 누전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TN 계통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락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라는 것이 지락전류가 흐르는 경로에 있는 이러한 임피던스예요. 이런 임피던스인데 전부 다 전선의 임피던스죠. 전선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그 전선 임피던스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이 전류가 커요. 이따가 TT 계통 하겠지만 TT 계통은 임피던스가 큽니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작아요. 그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락전류가 크면은 누전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감도전류라는 게 있어요. 30mA, 50mA, 굉장히 큰 것은 500mA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크다는, 지락전류가 크다는 것은 뭐 10A, 20A, 30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전류가 크면은 누전 차단기가 아니죠. 배선 차단기가 됩니다. 배선 차단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지락전류가 작으면 감도전류가 작은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닌데 TN 계통은 일반적으로 배선 차단기도 사용 가능하고 누전 차단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TT 계통은 일반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접지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하는 기기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T의 계통에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PEN선이 있습니다. PEN선이 있으니까 TN C의 계통이라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이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죠.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공급하는데 일단 전원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에 접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노출 도전부가 누전이 됐어요. 얘가 뭐예요? 계통의 도전부죠. 계통의 도전부가 접지가 되어 있고 지금 계통의 도전부를 통해서 지락사고, 누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따 고장회로 구성이 되면 이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까지 공부하지 않으실 거고요. 실기에서 더 깊이 해주시면 되고, 이런 공식 정도는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통의 도전부 부분의 임피던스 분의 전원의 임피던스가 U-50분의 50보다 작아야 한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해서 이 50은 조금 전에도 언급 드렸지만은 SELV, PLV 그 기준이 된 50이에요. 네, 이런 공식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만. 일단 전원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를 해야 합니다. 했죠? 조금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접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해야 한다. 델타 결선이라 하면은 델타 결선에 접지가 없죠. 중성점이 없죠. 그때는 임의의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설비의 노출 도전부는 보호도체로, 앞에서 한 거 그대로입니다. 설비의 노출 도전부 변압기는 노출 도전부는 보호대처로 전원계통 접지해야 된다.
TN 계통 맞죠? TN 계통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효한 접지점이 있다면은 다른 유효한 접지점이 있다면 추가로 접지한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접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접지를 추가로 하는 것도 좋다. 그럼 TN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도치와 중성선을 겸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PN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때 PN 도체는 개폐 장치나 단로 장치가 삽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TN 계통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 및 누전 차단기는 고장 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TN 계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TN 계통에서는 과전류 보호 장치도 사용 가능하고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 차단기도 가능하고 누전 차단기도 가능하다. 근데 누전 차단기 사용한 경우는 과전류 보호 겸용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도 겸용이 가능하고 과전류 보호 우리가 사고가 누전만 되는 거 아니죠. 과전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겸용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수록을 했는데요. 보세요. 만약에 TN C계통이라면 PEN선이 있습니다. PEN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왔다가 보호도체가 지금 중성선과 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A가 갔다가 10A가 나오면 얘가 영상 변류기 같은 그런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인데 10A 갔다가 10A 나오면 결국은 여기에서 검출하는 전류는 0A입니다. 전류가 검출이 안 돼요. 두 선을 모두 이렇게 동일한 링 안에 넣으면 전류가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지금 누전됐을 때 이렇게 가면은 한 선만 이 링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A 전류가 흐를 때 10A 전류가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세요. 이거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TN 계통이라 하더라도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 안 되고 TNC, TNS, TNCS가 있는데 누전 차단기 사용 여부가 안 됩니다. TNS는 가능합니다. 왜? TNCS N과 P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루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출을 할 수가 있죠. TNCS는 세모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보세요. TNC는 사용해서 안 된다. TNCS에서는 설치할 경우에 누전 차단기 부하 측의 PN 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누전 차단기 부하 측에 PN선이 있으면은 안 되고요. P 도체는 누전 차단기 전원 측에서 PN 도체에 접속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N 계통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TT 계통 한번 볼게요. TT 계통. TT 계통은 제가 앞에서 TN 계통하고 유사하게 회로를 구성해 보면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지락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루프로 형성하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지락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지락사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서 TN 계통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전원과 만났잖아요. 근데 TT 계통은 얘가 따로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지를 통해서 어떻게 전원 계통은 이런 식으로 루프가 형성되죠. 그러면 보세요. 보통 전원의 임피던스, 전선의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0.1ohm이라고 할게요. 전선의 임피던스가 0.1ohm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접지 임피던스죠. 부하와 전원과 노출 도전부 등의 임피던스는 뭐 5ohm, 10ohm. 그래서 이때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큽니다.
임피던스 커요. 그럼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가 얼마? 임피던스보다 전압이라고 했을 때 얘가 굉장히 크니까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아요. TN 계통일 때보다 이 전류가 고장 전류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고장 전류가 작으니까 배선 차단기는 16A, 뭐 32A, 63A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누전 차단기로 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를 해야 되고 TT 계통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중성점이나 중간점 접지할 수 없을 때는 선도점 하나 접지하고요. TT 계통은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고장 보호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 TT 계통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고장 루프의 임피던스가 충분히 낮을 때는, 이런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을 때는 과전류 보호장치, 즉 배선 차단기 등을 통해서 고장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해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TT 계통의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 시간 있죠? 앞에서 했던 그 차단 시간. TT 계통에서, 220V는 0.2초. 그거, 예. 50V에서 120V까지 0.3초. 앞에서 그 표 있죠? 그것을 만족해야 되고, RA 곱하기 IN이 50V 이하입니다. RA가 뭐예요? 노출 도전부. 이게, IA가 제가 IG라고 했죠. 지락전류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IA라고 하는 겁니다. IA. 누전 차단기에 의해서, 전격 동작하는 그 전류가 되고요. 흐르는 전류가 되고, 그 전류 곱하기 RA 한 값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0V 이하여야 한다. 50V 뭐요? SLV, PLV에 의한 특별 저압이 됩니다. 그래서 TT 계통에서 요 공식을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장, 지금 여기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보호하는 경우고,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해서 고장 보호를 하는 경우는 ZSIA가 U0 이하여야 합니다. ZS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루프 안에 있는 임피던스 Z0 플러스 Z11 플러스 ZCL1 이런 전부 루프 안에 들어가는 임피던스 있죠. 그 전체를 다 한 것이 ZS입니다. 그래서 고장 루프 임피던스의 합, 고장 루프 임피던스의 합 곱하기 IA 그 전류 있죠? 가 U0 이하여야 합니다. U0는 공칭 대지전압. 지금 전압을 보시면 이렇게 대지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대지전압이 걸리게 되니까 공칭 대지전압이 된다. 그래서 공식 정도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 IT 계통입니다. IT 계통. IT 계통은 특별한데요. 왜냐면 전원의 그 접지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고장 루프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일단 정상 상태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고장 상태라면은 여기서 갑니다. 쭉 가서 누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IT 계통은 노출 도전부는 접지가 되어 있는데 전원이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TT 계통 같은 그런 루프를 형성할 수 없고, 따라서 임피던스가 굉장히 큽니다.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니까 고장전류, 지락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도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대지와 선로 사이에 대지 정전 용량이 있죠. 전력공학 시간에 배운 그런 정전 용량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류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노출 도전부 또는 대지로 단일 고장이, 그러니까
노출도 좀 하나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전류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 두 곳에서 고장 발생 시 얘는 하나만 고장 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곳에서 고장이 발생하면은 인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은 하나만 고장, 요것만 고장 나는 경우고요. 이때 뭐요? TT 계통과 똑같죠? TT 계통에서 누전 차단기 사용할 때 조건과 똑같습니다. RA 곱하기 ID가 50A 이하, 50V 이하여야 하고 직류 계통은 120V가 되겠죠. 이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IT 계통은 다음과 같은 감시 장치와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얘가 하나만 고장 났을 때 누전 차단기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누전 차단기로 검출할 만한 그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대신 이게 IMDS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IMDS가 뭐냐? 절연 감시 장치, 누설 전류 감시 장치, 절연 고장 검출 장치, 과전류 보호 장치, 누전 차단기. 근데 누전 차단기도 누전 전류가 작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누전 차단기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IMDS 같은 이런 것들을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절연 감시 장치를 사용할 때는 음향이나 시각 신호를 갖춰야 한다. 음향, 소리가 나거나 시각, 불이 반짝반짝하거나 이런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IT 계통. 그러니까 IT 계통은 구조가 전원이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작다는 겁니다. 그 전류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이런 장치를 시설하는데 조금 전에 했지만 하나만 고장이 나면은 절연 감시 장치 이런 것들 시설하는데요. IT 계통에서 2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1차 고장이 발생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큰 고장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차 고장까지 흘러버리면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루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원 이렇게 합니다. 고장이 났어요. 외압을 통해서 얘가 노출 도전부 통해서 연결돼 있죠.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노출 도전부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장 전류가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로 임피던스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2차 고장이 발생하면 임피던스가 작죠.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큽니다. 고장 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 고장 전류 경로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고, 중성선이 있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결국은 2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IT 접지 계통도 지락 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 도전부가 같은 접지 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치가 접속된 경우였을 때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되지 않은 경우는,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되지 않으면 2배 I의 ZS가 U 이하여야 한다. 이때는 2배 I의 ZS 다시가 U제로 이하여야 하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의 루프 임피던스가 있어요. 하나 부분에 임피던스가 있는데 하나 또 임피던스가 있죠. 그래서 IA ZS가 50 이렇게 앞에서 했었죠. TT 계통에서. 그런데 임피던스가 지금 2차 이중 고장이에요. 이중 고장이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가 2배다. 이가 그래서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점선과 중성선이 배선되지 않은 경우는 선간 전압 이하여야 하고, 배선이 됐다 그러면 유제로 선도체 중성선 또는 중성선 사이의 공칭 전압, 이런 것들은 공식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값이 주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노출도 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 접지되었을 경우는 그룹별이나 개별 접지되었을 경우는 TT 계통과 동일한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접지에 따른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의 자동 차단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전원의 자동 차단이에요. 전원 자동 차단하는데 누전 차단기냐 혹은 접지 종별 TNTT IC 접지 종별에 따른 전원의 자동 차단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적 특별 저압입니다. FELV라고 하는데 여기서 F가 우리가 계산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계산기에서 기능, 펑션. 여기서 F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ELV는 특별 저압을 얘기하고 F가 붙었다 기능적 특별 저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사항을 이유로 교류 50, 직류 120 이거 SELV와 PELV 동일합니다. 똑같은 전압 조건이요. 이 안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만 SELV 또는 PELV에 대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SELV와 PELV는 SELV, PELV에 사용하는 전원은 이 변압기가 단순 분리형 변압기가 아니고요. 1차, 2차가 절연된 그런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SELV와 PELV고 이런 절연 변압기 사용하지 않고 일반 단순 분리형 변압기 그냥 일반적인 변압기를 사용했을 때 PELV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SELV와 PELV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런 FELV라는 기능적 특별 저압, 기능만 만족하는 특별 저압 회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능적 특별 저압이고요. 기능적 특별 저압에서 이런 계통에서 플러그와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AC 50V 이하, DC 120V 이하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이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 가정에 들어온 거 다 220V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원 사용하는 경우 많이 없고 그런 전원 사용하는 플러그와 콘센트는 일반적인 것과 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그를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또 소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보호도체, 접지 등에 접속을 해야 된다.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 즉 감전에 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 그림만 봐도 이해되시죠? 기본은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충전부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기본 절연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절연 하는데 기본 절연만 하면 이렇게 누전이 발생했을 때 기본 절연을 통해서 이렇게 누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보조로 절연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 절연 혹은 강화 절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시 일반 용어상으로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은 기본 절연의 고장으로 했을 때 전기기기에 접근 가능한 부분에 위험 잔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읽어보시면 수긍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보호는 기본 절연에 의하고 고장의 보호는 보조 절연에 의한다. 기본 및 고장 보호는 충전 후 접근 가능한 부분에 강화 절연에 의한다. 기본 및 고장 보호는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 모두는 충전 후 접근 가능한 부분에 강화 절연에 의한다. 그 다음에 이 보호대책이 유일한 보호대책이 사용될 경우 이것만 이중 절연이나 강화 절연만 하고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절연만 믿고 있을 때
다른 보호는 하지 않을 때 관련 설비 또는 회로가 정상 사용 시 보호 대책 효과를 손상시키는 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에는 감시가 된 결론이고요. 실효성에는 감시가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콘센트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허가 없이 부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 어떤 회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인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접지와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전기적 분리라는 것은 일단 어떤 부분에도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회로를 말합니다. 접지가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했지만 접지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락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지 않으면 타 부분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분리에 의한 고정보호는 일단 회로 전압이 500V 이하야. 우리 500V 이하 회로 전압 별로 없는데, 수치가 500V 이하 별로 없는데, 이거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에서 회로 전압 500V 이하여야 합니다. 네. 보통 400V, 300V 이런 것이 많은데, 이 전기적 분리에 의한 것은 500V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전기적 분리이기 때문에 분리된 회로에 충전부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부분,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나 대지 또는 보호도체에 접속되어서는 안 되며 전기적 분리 보장하기 위해 기본 절연을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다른 회로도 연결하지 말고 대지도 연결하지 말고 보호도체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거 완전히 분리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육안으로 뭐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분리된 회로들에 대해서 분리된 배선계통에 분리된 배선계통의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니까 분리된 회로들에서 배선도 예를 들어 합성 수지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회로에 이 합성 수지관, 이 회로에 이 합성 수지관, 배선도 전부 다 각각 따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분리돼서 노출 도전부는 다른 회로의 보호도체 노출 도전부 또는 대지에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구분해라. 이런 의미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SELV와 PLV를 적용한 특별조합에 의한 보호인데, S는 세이프 뭐예요? 세이프, 안전. P는 프로텍티브, 보호. 그래서 안전특별조합과 보호특별조합입니다. 앞에서 했던 FELV는 기능특별조합이고요. 그래서 먼저 구분 한번 해보시면 SLV, PLV, FLV의 전원이 이런 전원으로부터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일단 FLV는 일반 변압기고요. PLV, SLV는 여기 1차와 2차 사이에 절연이 되어 있죠. 1차와 2차 사이에 절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SLV는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PLV와 보호선이죠. FLV는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2차예요. 그래서 SLV의 가장 큰 특징은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쓰고 접지가 안 되어 있고요. PLV는 절연 변압기가 되고 접지가 되어 있고, FLV는 뭐요? FLV 여기 1, 2차 절연이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FLV입니다. 그래서 특별조합에 의한 보호는 특별히 저압, 이런 낮은 저압을 사용하는 보호는 다음 특별조합 계통에 의한 보호 대책이고, SLV,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고, PLV는 프로텍티브, 안전입니다. 안전 특별조합이고, 이거 굉장히 앞에서 계속 나왔었죠. 이거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 한계는 교류가 50V 이하고 직류 120V 이하.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 한계.
특별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지압 계통은 분리 보호합니다. 특별지압 회로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는 50V에 220V 꽂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하고 특별지압 계통 안에 기본 절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원입니다. 전원. SLV, PLV에 어떤 절연을 하느냐? 절연 변압기라 했죠? 이렇게 이거 1차, 2차를 절연하는 안전 절연 변압기 전원을 사용하거나 이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20V가 들어오더라도 안전 절연 변압기를 통해서 50V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면 축전지 및 디젤 발전기 등과 같은 독립전원, 축전지로 50V, 디젤 발전기로 50V 전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압으로 공급되는 안전절연 변압기, 이동 중 강화 절연은 전동 발전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압이 50V 기기를 연결해 놨는데 고장이 발생해서 전압이 커져버리면 안 되겠죠. 출력단대 전압이 규정대 가서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준에 따른 전자장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50V, 겨울에 50V 사용하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라도 고장이 생겨서 220V 공급되면 호라당 다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정 값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SLV, P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SLV, PLV 회로는 다음을 포함해야 되는데 조금 했지만 충전부와 다른 SLV, PLV 사업의 기본 절연이고요. 이종 절연 또는 강화 절연, 또는 최고 전압에 대한 기본 절연이 보호차폐에 의한 SLV 또 PLV 회로들의 충전부로부터 보호 분리, 절연, 분리, 구분한다는 겁니다. SLV 회로는 충전부와 대지 사이 기본 절연, 앞에서 했지만 SLELV는 접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충전부와 대지 사이를 절연한다, 접지하지 않는다, 연결하지 않는다. PLV 회로면 PLV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접지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 SLV에는 접지하지 않는다. PLV에는 접지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인데 FELV와 똑같죠. SELV와 PLV 계통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 해야 한다. FELV하고 동일합니다. 플러그는 다른 전압 계통의 콘센트를 꽂을 수 없어야 하고, 콘센트는 다른 전압 계통의 플러그를 소용할 수 없어야 하고, SLV 계통에서 플러그 및 콘센트 보호 도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면 SLV 회로의 노출 도전부는 대지 또는 다른 회로의 노출 도전부나 보호 도체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둘 다 AC 50V, DC 120V인데 더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보세요.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다음에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야 된다. 보세요. 50V의 절반은 25V죠. 25V입니다. 25V의 절반은 얼마? 12.5V죠. 120V의 절반은 60V고 60V의 절반은 30V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데 건조한 상태면 SELV 및 PELV에서 25에서 60입니다. 얼마? 건조한 상태에서 이 전압이면은 기본 보호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 보호. 그냥 1차적인 외함 같은 그 기본 보호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2V와 30V, 12.5V인데 5V 버리고요. 12V와 30V 할 때는 건조하지 않아도, 건조하다면 없잖아요. 없어도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적인 보호입니다. 추가적인 보호라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TT 접지 방식에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TN 접지에서는 누전 차단기나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배선 차단기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누전 차단기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 아시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아닌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노출도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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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부의 도전보 사이를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 보호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본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충전부의 기본 절연으로 기본 보호가 있고 격벽 또는 외함이 있습니다. 기본 절연은 이게 나오는 거죠.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전부는 파괴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하고 기기에 대한 절연, 관련 표준을 적용해야 되고 혹은 격벽, 닿을 수 없도록 작업자가 닿을 수 없도록 벽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외함, 외부를 둘러싸는 그런 외함을 통해서 기본 보호를 하는 거죠. 여기에 부족하면 이중절연, 그 다음에 강화절연 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및 접촉 범위 밖에 배치하는 것.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 기기에 사람이 닿으면 감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접촉 범위 밖에 설치하는 거. 사람이 예를 들어 작업하는데 이 정도 거리에는 접촉할 수가 있는데 그 접촉 범위 밖에 설치하면은 사람이 일부러 만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숙련자와 기능자의 숙련자, 기능자,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는 어떤 것? 비도전성 장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장소에 한해서 보호 대책이 가능하고요.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1장에서 했었습니다.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이것도 똑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전기 사용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등을 이런 것들을 숙련자, 기능자, 통제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소 공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실기에서는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